원의 방정식 해볼게요. 왜 이렇게 안 들었어요 아직? 치우쳐져 있니? 되게 그러네요. 네, 틀었어요.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 보시면 앞에도 역시 일단은 개념들이요. 기본적인 개념들이 주르르륵 좀 붙어 있어요. 일단은 원의 방정식의 개념 한번 해볼까요? 원의 방정식. 사실은 얘들아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딱 결론적으로 배우는 내용도 원래는 다 뭐예요? 이렇게 방정식이 나오는 그 시작은 자취예요, 자취. 그리고 그 자취가 나오는 건 바로 원의 정의부터거든요. 자, 도형 특강이니까 좀 꼼꼼하게 근본적인 원리들을 해봅시다. 원의 방정식. 그럼 원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원이란 뭡니까? 같은 점으로서 같은 거리로 있는 떨어진 점들을 집합. 그렇지. 한 정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거리의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한 정점이 바로 원의 뭐가 될까요? 그렇지. 이 정점이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일정한 거리 바로 얘가 뭐가 된다? 반지름. 얘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성질에 만족하는 이 임의의 점들을 우리가 x, y라고 놓고 그죠? 이 정의 그대로를 수학적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식으로 쓰는 거고 그렇게 식으로 표현되게 원의 방정식인 거지. 그래서 원의 중심을 a, b 일정한 거리인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 고정된 점 정점 원의 중심이 되는 a, b와 임의의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임의의 점 xy 사이의 거리가 항상 얼마가 돼야 된다? r이 돼야 된다.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이다 쓰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a의 제곱 y-b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것이 r이다. 그런데 루트가 있으면 식의 계산이 번거로우니 제곱을 해서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이렇게 쓴 것이 바로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만드는, 그죠? 그 원을 만드는 원의 둘레의 점들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결국 원의 이 공식도 요거를 통해서 중심과 반지름을 모두 알 수 있고 원은 중심이랑 반지름 알면 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 항상 모든 도형의 방정식이든 함수든 그래요. 해당하는 도형이나 함수의 특징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식들을 표준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형태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각각의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이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되고 여기 반대편에 우변에 혼자 있는 이 상수가 반지름의 제곱이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이걸 그냥 반지름으로 해서 계산을 이제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제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정해진 정의대로 표현된 것을 수학적 식으로 표현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로 자취고요. 원도 그런 원리에서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이고요. 이게 원의 방정식이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변할 때 우리 이제 계속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문제에서 얼마나 해당하는 식을 구하기 좋게 한 번에 정보를 주느냐 아니면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푸는 직접적인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과정을 거쳐야 가야 되느냐에 따라 난이도가 나뉘는 거라서 어쨌든 기본은 요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그 앞 단계들, 그지? 사정 과정들이 추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원이 이런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원을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이 나왔다라고 하면
반지름과 중심을 알 수 있는 얘를 표준형이라고 했으면 근데 얘를 전개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주어진 표준형을 전개하시면 원의 원방의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형태가 나오는데 전개하는 거예요. 그냥 전개하시면 x의 완전제곱식 y의 완전제곱식 그리고 r제곱을 한쪽에 넘겨서 이렇게 한쪽이 0이 되는 형태로 쓸 수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정리해서 쓸 때 물론 이제 숫자가 좋아지면 다 그냥 숫자 계산 되는 건데 얘를 그냥 하나로 좀 식을 예쁘게 정리해서 쓸 때 이렇게 2차식들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 내림차순으로 1차식들 쓰는데 어차피 이 1차 항의 개수는 저기 숫자 주어지면 숫자 계산 되는 거니까 복잡하게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1차 항의 값 있고 x항 1차 항의 값 있고 y항 그 다음 xy가 들어있지 않은 a제곱, b제곱, r제곱 숫자로 주어지면 그냥 계산해서 상수항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상수항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게 된다. 큰 식의 형태가 그쵸? 구체적인 계산은 이제 그 계산해서 쓰면 되고 그럼 이렇게 x, y의 2차와 그 다음에 내림차순의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되면 우리가 얘를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반형에서는 사실 알 수 있는 특징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일반형이 주어지면 다시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는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고 일반형에서 표준형을 고치는 원리는 뭐예요?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죠. 그죠? x의 2차와 x의 1차 엮어서 완전제곱식 만들고 y의 2차와 y의 1차 엮어서 완전제곱식 만들고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건 2차 함수에서 표준형을 만드는 원리와 똑같아요. 필요한 상수 더하기 빼기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일반형이 주어졌을 때 이게 원의 식이 되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의 한 가지는 첫 번째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동일하면 돼요. 완전히 같으면 돼요. 부호까지. 그래서 이렇게 xy에 대한 2차식의 형태에서 그만 뜯어 언니 xy의 2차식의 형태인데 x와 y의 2차항이 완전 동일한 개수를 가지고 있다. 그럼 걔는 원의 방정식이 될 가능성이 일단 한 8, 90%는 되는 거예요. 왜 100%가 아니고 8, 90%일까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개수가 동일해. 그러면 얘네 둘의 동일한 개수로 전체식을 나눠서 2차항의 개수들을 다 1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xy에 대한 완전제곱식 각각 만드는 거지. 그래서 얘를 x와 y에 대한 y 각각에 대한 완전제곱식 제곱식을 만들었을 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곱 이런 식을 만들고 완전제곱식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플러스 마이너스 된 상수를 넘겨서 우변에 썼을 때 이 우변의 상수가 뭐보다는? 0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요. 왜냐면 얘가 원의 식이 되려면 이 우변에 넘어온 값이 바로 반지름의 제곱이 되는 값이고 원이라는 게 그래요. 일정한 거리 그게 반지름이니까 이 반지름은 0보다 커야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어느 정점에서부터 거리가 0이야. 그럼 자기 자신 그냥 점이죠. 걔는 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조금이라도 일정한 거리, 떨어진 거리가 의미 있게 생성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반지름은 무조건 0보다 커야만 원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표준형을 만들었을 때 이 r제곱 여기 자리에 오는 애도 무조건 0보다 커야만 이 식을 원의 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형에서 이렇게 일반형에서 표준형을 고칠 때 항상 우변에 넘어가는 상수의 값이 0보다 커야만 원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실제로 그 조건으로 뭔가 미지수의 값을 구하게끔 하는 문제들도 문제화돼서 나오기도 해요. 알겠죠? 생각보다
반지름과 그 다음에 반지름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게 나와야 한다라는 조건이 자일 문제에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원방이다 뭐다 설명 없이 xy에 대한 2차식이 주어지고 이것에 대한 뭔가 성질을 파악해서 문제를 풀 때 2차항의 개수가 모두 다 동일해? 그럼 얘는 원일 수 있겠다 라는 예측을 하시면 좋고요. 보통 두 문자에 대해서 다 2차항이 이렇게 2차식으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식을 풀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얘가 원의 식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해 보시고 원의 식이 된다면 이제 그 문제는 원으로 이어서 원에 대한 성질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결국 중심을 알고 반지름을 알게 되는 이 표준형이 가장 메인이고요. 얘는 특징이 없어요. 얘는 그냥 특징이 없이 여기 있는 xy가 원 위에 점이 되는 xy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런 특징 없는 원이 지나는 점들을 줬을 때 걔들을 그냥 대입해서 여기 1차의 개수와 상수가 되는 이 ABC를 구해서 원의 식을 구하게끔 하는 거라 크게 쓰임이 없어요. 지나는 점에 대한 정보, 특색 없는 지나는 점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제 이 식의 형태에 넣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표준형을 구하게끔 하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때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주느냐, 얼마나 직접적으로 주느냐, 아니면 얼마나 간접적으로 주느냐에 따라 난이도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한 개념들이 쭉 나와 있어서 넘겨서 3번 개념을 보시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나옵니다. 그럼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해가지고 이제 거기 나오는데 거기 이제 식을 바로 쓰게끔 나와 있긴 한데요. 사실은 두 점의 지름을 양 끝으로 하는 원이라고 하면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두 점이 있어. 근데 얘가 지름이래. AB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중심은 어디 있어요? 원의 중심은? 네, AB의 중점에 있겠죠? AB의 중점. 그리고 반지름은 선분 AB 길이의 2분의 1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그 공식을 사실은 그런 자잘자잘한 공식까지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가장 근본이 되는 공식과 그 원리만 기억하시면 그죠? 그 공식을 쓰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주어진 조건에서 얻어내실 수 있으면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자잘한 공식들을 외울 필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애들이 주어지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원의 식을 쓰는데 가장 필요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서 걔네들을 구한 다음에 그냥 표준형에 딱딱 넣어버리시면 돼요. 그쵸?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런 원리들이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지 뭐 막 그 공식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얘 두 개의 점의 중점 구하고 반지름 구해서 저 식에 넣어보면 그걸 정리한 식이 거기 써있는 것처럼 돼요. 이걸 정말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고등 실전에 가서 내신 같은 거 할 때 이미 자연스럽게 충분히 익혀졌으면 써도 괜찮지. 근데 처음부터 얘를 쓰기 위해서 외우는 건 전혀 무의미하다. 알겠죠? 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나 넘겨보시면 축에 접하는 원의 식이 나와요. 자, 우리가 원이 나왔을 때 근데 원은 아무래도 특징이 좀 딱 뚜렷한 애잖아요. 그쵸? 원을 만들 수 있는 식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자기만의 특색이 있는 거라 막 다른 내용이랑 엄청 자유롭게 섞이진 못해요. 그런 중에 원에 관련한 성질인데 축과 접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뭘? 우리가 이 문제의 방향성은 어떻게 정해줘야 되냐면 어떻게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중심을 반지름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무조건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축과 접한다 하면 그래서 축에 접하게 되면 접하는 축에서 수직으로 올라간 자리 혹은 수직으로 내려간 자리에 중심이 있게 되고 그때 내려가는 만큼이 반지름만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축에 접하는 원 축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X축에 접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x축의 위쪽에 접할 수도 있고요. x축의 아래쪽에 접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접하는, 축과 만나는 접점으로부터 정확히 반지름만큼 올라가면 여기 중심이 생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x축에 접할 때는 세로로 반지름만큼을 올라가면 혹은 내려가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으로 표현하는 값이 되게 됩니다. 다만 플러스로 올라가느냐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가느냐에 따라 부호는 주셔야 돼요. 반지름은 절대적인 길이라서 크기지만 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성이 반영되는 값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만 이렇게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R. 그쵸? 이해돼요? 그 다음에 Y축의 접하는 이라고 나오면 Y축에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접하는 원이 있을 수 있고요. 언니 시끄러워. 집중력을 잃었죠? 자, 이렇게 왼쪽에 접하는 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접하는 원은 Y축에서 플러스 쪽으로 반지름만큼 가면 중심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좌우로 가면 중심이 나오니까 중심에 X좌표를 반지름으로 써주시면 돼서 R, B. 근데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로 간 거니까 마이너스 R, B 다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어때요? X축에 접할 때의 성질과 Y축에 접할 때의 성질을 모두 합하시면, 조인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반지름으로 X, Y를 다 표현할 수 있는데 부호만, 그치? X축의 X축의 위아래에 있냐, Y축의 좌우에 있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범위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정리된 게 이제 4번, 5번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네? R 길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알이에요. 그냥 다른 알이에요. 다른 알. 알았어요. 여기 이렇게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쵸? 자, 정확하네요. 굉장히. 근데 이제 이렇게 축에 접한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풀라고 주면 항상 지나는 점을 하나 더 줘요. 왜냐하면 축에 접한다라는 것만으로는 미지수, 어쨌든 이 알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서 미지수를 구하려면 다른 정보들이 추가돼야 돼서 축에 접하고 어느 점을 지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X축에 접한다 라고 주면 항상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중심을 이렇게 놔야 할지 이렇게 놔야 할지 한 두 개를 다 놓고 해야 될지 헷갈리는데 그때는 지나는 점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X축에 접하는데 X축에 접하는 원. 그런데 이 원이 마이너스 3,4를 지나. 그러면 이 지난다고 하는 이 점이 X축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점인지 아래쪽에 있는 점인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건 뭘로 판단하시면 돼요? Y의 값으로 판단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나는 점의 Y좌표를 확인해서 얘가 이 지나는 점이 X축보다 위에 있는 점이면 당연히 X축의 위쪽에서 X축과 접해야겠죠. 축과 접한다는 건 축 반대쪽으로는 내려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얘가 접하는 쪽에만 있고 반대쪽으로는. 따라서 지나는 점이 여기 X축 위에 있는데 이 원이 X축 아래 접한다면 이 원은 건너서 걔를 지날 수 없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 축을 접하는 축에서부터 지나는 점이 있는 쪽으로 접하도록 원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 지나는 점이 X축 위에 위쪽 점이니까 X축을 기준으로 보면 이 X축에 접하는 원은 X축 위쪽으로 접하게 되겠죠?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접할 때는 좌표를 이렇게, 즉 여기 중심의 Y좌표를 그냥 플러스 R로 놓으면 되니까, 그쵸? A, R이라고 놓고 이제 나머지 조건들을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정의들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6번 보시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별건 아니고요.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이런 용어나 이런 거 굳이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거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이거는 그냥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원의 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그쵸? 수학적 표현으로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하는 정리를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어떤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냐면 두 점이 주어지고요. 그렇지, 그거 마셔요. 맛이 없어서 잠이 헐쩍 깰 거예요. 자,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기준점 두 개가 주어져요. 자, 여기에 재료는 일단 기준점 둘이 주어집니다. 기준점 A, B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의의 점 P. 임의. 임의의 점 P가 주어지고요. A와 P 그리고 B, P의 거리가 일정한 상태가 되도록 이 임의의 점이 되는 P의 값들을 구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임의의 점 A, P가 A와 B 사이, B로부터의 각각의 거리가 일정하게 되는 이런 조건의 임의의 점 P를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그래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것들은 정해진 값 쓰시면 되고요. 임의의 점이라고 되는 건 뭐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항상 이 임의의 점에 해당하는 애들을 이렇게 x, y로 정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주어진 A, B, 그 다음에 임의의 점이지만 어쨌든 얘도 좌표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식 써서 여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시면 되죠? 그럼 어때요? 주어진 기준점과 임의의 점인 x, y로 표현된 식이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정리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A를 A1, B1이라고 쓰고 B를 A2, B2라고 씁시다. 너무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문자를 정하는 게 난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AP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항상 루트를 동반한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거 계산하면 루트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 애초에 여기서 어떻게 해주시면 좋아요? 제곱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AP 대 BP가 M 대 N이 됐으면 좋겠어. 그럼 이걸 제곱하면 비율도 같이 어떻게 돼요? 네. 제곱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또 여기 할 때 실수를 우리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해요. 얘는 루트 없앤다고 제곱하면서 얘는 그냥 M 대 N으로 쓰는 거지. 그럼 당연히 틀리겠죠, 그죠?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AP는 임의의 x와 요거의 사이니까 x-a1의 제곱 플러스 y-b1의 제곱 대 x-a2의 제곱 플러스 y-b1의 제곱은 m제곱 대 n제곱이다 하시고 내항의 곱, 외항의 곱하고 그 다음에 그거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거 그래서 정리하시면요. 어차피 이쪽에 x제곱, y제곱은 다 m제곱을 개수로 가질 거고요. 이쪽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n제곱이랑 곱해서 정리해보면 여기는 x제곱과 y제곱이 다 n제곱을 개수로 가질 거예요. 그럼 그걸 한쪽 변으로 모아서 계산하면 뭐 m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 되든 n제곱 마이너스 m제곱이 되든 어때요? 2차항의 개수는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나눠서 정리해 보시면 2차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나눠서 정리해 보시면 그게 x, y 2차식이 모두 개수가 동일한 원이 된다라는 거죠. 원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한 이런 조건에 의해서 자취식 구하고 이거 정리하는 건 무조건 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절대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임의의 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걔네들을 모아보면 부피가 생기는 도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한 건 무조건 원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 식을 정리해서 원의 식을 구해보시면 되고요. 이런 조건으로 그래서 생기는 원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굳이 그 용어를 기억하는 게 별로 중요하진 않겠죠. 그죠? 그냥 이런 조건으로 주어졌을 때 사실은 이런 조건이든 어떤 조건이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임의의 점을 그 점의 값들이 될 수 있는 애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요 식을 정리하는 것. 이 자취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면 사실 원이든 직선이든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어려워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 자취에 대한 걸 구하는 걸 우리가 어려워하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많이 쓰이는 유형을 이렇게 이름 짓고 막 이래가지고 공식처럼 정해놓는 건데 그거보다는 자취를 구한다라는 개념 자체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꾸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늘려가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하나 넘겨보시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가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죠. 자, 보시면요. 자, 그래 넘겨보시면 이제 7번. 그리고 사실 7번, 8번 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자, 7번, 8번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라는 주제로 통합될 수가 있어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 두 가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통합해서 하는 건데요. 7번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8번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 그럼 일단은 교점을 만드는 두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원 하나 얘랑 두 개의 교점을 만드는 또 다른 원 하나 이렇게 해서 얘를 중심을 C1 여기를 중심을 C2라고 하면 원 같은 경우는 중심과 반지름으로 결정이 되는 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이 정해지면 그 중심의 값으로 원의 이름을 정해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중심이 C1이면 원 C1이라고 부르고요. 중심이 C2면 얘는 원 C2라고 부릅니다. 보통. 중심이 딱 기준이 돼요. 자, 원 C1의 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지는 식이다 라고 써보고요. 원 C2는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스몰 ax 스몰 by 스몰 c는 0이다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원이라고 할게요. 얘는 C. C가 똑같이 생겨서 소문자 대문자가 구분이 안 돼. 난 참 속상해요. 어떻게든 어쩔 수 없죠. 네. 혹시 그거 하세요, 짝꿍? 아 이렇게요? 네, 그러죠 뭐. 똑똑한데 네. 자, 실컷 졸다가 도움이 되는군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있을 때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또 다른 도형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어쨌든 얘네랑 연관이 아예 없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두 도형을 이용해서 교점을 만드는 얘네들을 이용해서 구하고 싶다. 사실 결론은 우리가 이미 다 배웠으니까 알죠.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을 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둘을 더하면 되죠. 더하면 됩니다. 한쪽에 실수배해서. 근데 왜 그게 되냐는 거야. 우리는 좀 그런 근본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왜 얘네들을 더해? 한쪽에 실수배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교점을 지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교점을 지난다. 자, 그러면 여기 얘네가 만드는 이 두 교점을 P, Q라고 했을 때 P의 좌표를 이 원 C에 넣으면 참이죠. 는 0이 되죠. 맞아요? Q의 좌표를 원 C1에 넣어도 참이고 이 PQ의 좌표를 그러니까 원 C2에 넣어도 는 0이 나오는 값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을 구하고 싶다.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은 엄청나게 많아요. 뭐 이렇게도 있고요. 으이씨, 안 지나네? 이렇게. 네, 뭐 원 같지 않지만 이렇게도 있고요. 뭐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요. 그쵸?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이 새롭게 구해지는 원들도 P의 좌표와 Q의 좌표를 대입하면 뭐가 돼야 돼요? 는 0이 참이 되는 형태가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P를 넣으면 0으로 참이 되고 Q를 넣으면 0으로 되는 이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by 그리고 c 이렇게 p랑 q를 넣으면 0이 되는 식 하나랑 또 하나 p랑 q의 좌표를 넣으면 0이 되는 식 하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둘을 더한다. 그러면 여기에 p 넣으면 0 되죠.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한 식이 는 0이다라고 했을 때 참이잖아. 여기다 q 넣으면 얘도 0, 얘도 0이니까 더하면 0이다도 참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 두 식을 더해서 쓴 얘도 pq를 지난다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냥 더해버리면 식이 무조건 하나로 결정되죠. 그런데 교점을 지나는 원이 하나야 몇 개야? 여러 개야. 그럼 저 여러 개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 P나 Q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건 유지하면서 얘들한테 다양성을 줄 수 있는 거. 뭐다? 한쪽에 상수배를 해주자. 실수배, 상수배 하는 건 얘가 0이 되는 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교점의 값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둘을 더하면 여전히 2차의 형태가 유지되죠. 2차의 형태가 유지되고 심지어 여기 한쪽 원은 상수 m배를 해서 더하더라도 m 여기다 플러스 1 플러스 1 하면 m 플러스 1의 개수가 되면서 2차의 개수가 같게 유지되잖아요. 그럼 그걸로 나눠서 계산하면 2차의 개수가 무조건 동일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원의 식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상수배 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이 두 교점의 좌표를 넣었을 때 0, 0이 되고 이 전체 식도 또 다시 0이 돼서 참이 되고 그리고 2차 식의 형태가 유지되고 2차 항의 개수가 정확히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또다시 원을 만들 수 있는 식의 베이스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두 식을 더하고 한쪽에만 상수배를 해주면 다양성을 주면서도 교점을 지나면서 참이 되는 식의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식을 할 때는 이렇게 교점을 만드는 두 원의식을 더하면 된다.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게 이제 그래서 7번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할 때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 이거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식이었고요. 자, 직선식을 할 때는 생각을 해봅시다. 좋은 생각이다. 너도. 이거 올려놓으면 안 보이는데? 자, 집중! 자, 고개를 좀 내려요. 그렇죠. 떨어뜨리면 안 돼요. 좋아. 카메라에 안 걸려요. 아주 좋아요. 자, 네, 그렇지. 정신을 딱 집중하고 계세요. 아유, 좋네. 자, 얘들아, 직선식을 이 둘을 지나는 직선식을 하도 졸아서 저렇게 만들어놨어. 자,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만들고 싶어. 이거 만들고 싶어. 그럼 봐봐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 교점이 되는 PQ를 넣었을 때 참이 돼야 돼요. 그쵸? 그러면서 직선은 식의 형태가 몇 차식이 돼야 돼요? 1차식이 돼야 돼요. 그럼 일단 여기 존재하는 교점을 만드는 원들이 가지고 있는 2차 항이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떻게 한다? 빼기를 하시면 돼요. 즉 사실은 여기 원의 식을 만드는 여기에서 m에 뭘 넣는다?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2차 항이 사라지면서 원이 아닌 직선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의 식에서 두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식의 m 자리에 상수배를 마이너스 1을 넣고 마이너스 1배를 해서 두 개를 더하는 원리가 되면 일단 2차가 사라져서 1차만 남는 상태가 되고요. 그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넣으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x제곱 y제곱 플러스 ax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실제로 풀러서 계산해보면 2차 항이 다 사라지니까 직선을 만드는 1차식의 형태가 되는데 여기 쓰인 애들이 PQ를 넣으면 다 0이 되는 애니까 P 좌표 넣어보면 0 더하기 0은 0 참 되고요. Q의 좌표 넣어보면 0 더하기 0은 역시 0 돼서 어때요? PQ를 넣었을 때 참이면서 1차식. PQ를 지나는 직선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점을 지나는.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이 나오면 무조건 이거.
그 교점을 만드는 원들 사이의 관계를 실수배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를 이용해서 쓰는 건 거기 8번에 나오는 현의 길이 구하는 게 이제 메인으로 쓰이게 되죠. 자, 보시면 이제 원의 현의 길이를 구하는 게 이게 두 원의 공통현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공통현을 구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은 공통현이 일단은 원이 두 점에서 만나면서 그 두 점, 얘네 둘이 만나게 되는 교점 두 점, 여기를 지나는 이렇게 선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 선은 지금 방금 우리가 했던 두 원이 만드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들을 더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연장해서 그려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그 중에 딱 교점 사이에 들어가는 요만큼만을 내가 뭔가 정보를 알고 있거나 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현에 관한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중심에서부터 현까지를 수직을 내리면 현의 중점에 닿으면서 이렇게 오게 된다. 그리고 이 중심에서 현의 한쪽 끝을 연결하는 것, 원 위에 한 점을 연결하는 거니까 얘는 반지름이 된다. 그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얘는 중심에서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현은 두 원이 만드는 교점을 연결해서 생기는 직선의 일부이므로 결국 중심에서 이 현까지의 거리 D는 뭐가 된다? 중심에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까지의 점직선 거리식이 되는 거죠. 그럼 봐봐요. 우리가 배운 개념으로 안 되는 게 없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사실 중심에서 현을 향해 수직을 내리면 이등분 된다. 이건 어디? 이건 중상 과정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배웠던 원의 성질이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추가로 배운 내용들을 거기다 덮어서 추가해서 원에 대한 이거를 넓힐 때 그 폭이 빨리빨리 넓어지질 않겠죠. 그죠? 그래서 중학교 도형은 되게 중요해서요. 중학교 과정 여러분이 할 때 학교에서 내신하고 할 때 진짜 열심히 해두셔야 돼요. 그 해당하는 도형에 관련한 걸 고등으로 넘어오면 따로 배우질 않거든요. 알겠죠? 네, 잘 기억하시면 돼요. 하지 마, 이씨. 넌 하지 마. 눈 되게 잘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현의 길이를 구하는 혹은 현의 길이를 주고 그 길이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것들은 다 요렇게 피타고라스. 근데 이제 여기서 실수 많이 하는 거 하나 뭐겠어요? 현의 길이를 구했어. 이렇게 피타고라스에서 구하면 현의 길이의 절반 구하는 거니까 네. 전체 현의 길이 하려면 항상 2배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그거 까먹죠. 이제 그런 디테일들만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우리가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현의 길이를 하는 건 요 원의 성질에서 요 형태, 요 피타고라스의 형태를 만든다는 거.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9번. 오늘 일단 개념 9번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할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은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관한 내용이어서 그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조금 다른 형태가 되는 거니까 좀 하고요. 오늘은 일단 개념 9까지 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발전 문제들을 조금 풀어보면서 선생님이랑 어떻게 응용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9번의 내용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거고, 여기서 이제 원과 직선의 관계를 얘기하고 나서 그 중에 접선에 관한 내용을 이제 뒤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더 본격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 가볍게 9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해보도록 할게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을 때 직선과 원이 두 점에서 만나느냐, 한 점에서 만나느냐, 즉 접하느냐, 안 만나느냐. 그죠? 심플해요. 무조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원의 식은 미지수가 2개 들어있는 어쨌든 2차식이고 직선식은 미지수가 2개 들어있는 1차식이에요. 그럼 결국 1차식과 2차식의 공통을 찾고 싶은 거니까 1차식과 2차식의 연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원의 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by c는 0이다. 이렇게 쓰시고 직선의 식을 ax by c는 0이다. 이렇게 썼을 때 교점이 몇 개냐? 교점이 어떻게 되느냐를 구하는 거잖아요. 위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건 얘네 둘의 교점, 공통을 찾는 것이고 결국은 이거를 우리가 수상 앞부분에서 한 개념을 생각하면 2차식과 1차식의 연립이 되면 됩니다. 그죠? 2차식과 1차식의 연립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방정식에 대한 걸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정식의 연립 가시면 돼요. 근데 도형이라고 해서 도형을 표현하는 방정식인 거지 어쨌든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의 범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우리 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차 자꾸 심화적으로 배울수록 경계가 불분명해요. 얘는 도형, 우리 지금 이게 타이틀이 도형 특강이잖아. 도형에 대해서 배우지만 이 도형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니까 결국은 어디로 넘어가요? 방정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불분명하고요. 이런 불분명한 경계들의 사고를 우리 스스로 충분히 넘나들 수 있으면 고등의 완성도가 엄청 높아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혼자 공부를 하고 할 때도 지금 어느 단계를 하든 정규에서 할 때도요. 항상 그런 식의 과정들. 지금 이 내용이 내가 이전에 배운 내용과 어떤 공통점이 있네? 그럼 얘들은 이런 데서 교점이 연결되네? 이런 식의 사고들을 자꾸 하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는 그 완성도를 굉장히 높여줄 수 있어요. 아무튼 자꾸 여담을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2차식과 1차식으로 주어지는 애들의 교점, 공통을 구하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얘들을 연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2차와 1차를 연립할 때는 어떻게 구하죠? 빼요. 네? 2차와 1차인데요? 대입해요. 대입해요.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하죠. 그래서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2차식에 대입. 이게 2차와 1차의 연립의 풀이법이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럼 봐봐. 이 1차식을 y는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넣어.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에 있는 y도 2차니까 1차의 y가 제곱의 형태가 되면서 대입해보면 결국 한 문자에 2차식이 나와요.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그 미지수가 값이 나오는 거에 따라 이제 짝꿍이 되는 y 구해서 교점을 구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 하나의 한 문자의 2차 방정식으로 정리된 이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가 되겠죠? 그럼 우리 2차 방정식에서 해의 개수 구할 때는 뭐 씁니까? 해가 2개다, 1개다, 0개다, 없다. 뭐 써요? 판별식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개. 0이면 해 없고 0이면 해가 1개, 0이면 해가 없고. 즉 얘네들을 같게 만드는 해가 2개 나왔다. 교점 2개. 두 점에서 만난다. 1개다. 접한다. 없다. 안 만난다. 하시면 돼요. 근데 봐봐. 선생님 지금 아무 과정도 안 썼죠. 실제 식으로. 이거 정리하는 거 번거롭고요. 그걸 여기다 넣고 정리하는 거 번거로워요. 그거 식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 쓰는 거. 물론 식 정리까지만 하면 판별식 쓰는 건 일이 아닌데 그 앞에 과정들이 되게 번거롭죠.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결국 이 둘의 연립의 개념을 이용해서 그 연립의 해의 개수가 즉 교점의 개수가 되므로 이런 판별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배우기는 하지만 이걸 쓰는 경우는 정말 한 10% 미만 내 문제. 우리를 정말 번거롭게 하기 위한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서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저렇게 판별식으로 푸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면 우리는 뭘 통해서 저 둘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앞에서 직선을 배우고 왔잖아요. 배우고 온 것들을 누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 돼요. 자, 뭐가 있냐? 원의 중심이 있고요. 원과 만나고 있는 직선의 관계들이 있어요. 자, 중심에서부터 직선을 향해서 수직을 내립니다. 수직선. 그래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D1, 접할 때 여기 직선까지의 거리를 D2, 그
그 다음에 이 원 밖에 있을 때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D3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떡해. 그랬을 때 저 일단 중심에서 저 직선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직선 단원에서 배웠던 점직선 거리식을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D1 같은 경우, 즉 직선이 이렇게 원 안으로 쭉 들어와서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경우는 중심에서 원 위의 점까지 가기 전에 직선이 걸리잖아요. 그죠?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점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죠?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가 될 때는 맞다. 그렇죠. 중심에서 직선까지 딱 가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게 가면 그게 접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원과 접선이 있을 때 접점과 중심을 연결하면 항상 수직이다. 그렇죠? 이것도 원의 성질 중등 과정에서 하는 거죠. 따라서 얘가 딱 반지름만큼이 되는 거야. 왜? 만나는 점이 원 위의 점이거든. 중간에 점을 배워요? 네, 그럼요.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 중간에 원 안 나오잖아요. 나와요. 정상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그 삼각비 다음. 했잖아요, 언니. A급 할 때. 야, 씨. 자,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으면 봐봐요. 원 위의 점을 한참 지나서 직선까지 가야 되니까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훨씬 커지게 되죠. 그래서 점직선 거리식을 이용해서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1, 2, 3를 구해보실 수 있고요. 그걸 반지름과 비교하면 이 직선이 지금 밖에 있구나, 접하게 있구나, 원 안으로 들어와 있구나, 두 점에서 만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점직선 거리 쓰는 게 훨씬 심플하기 때문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얘가 메인입니다. 얘가 메인이에요. 알겠죠? 얘는 진짜 애지가 나면 쓰지 않고요. 직선식을 정리해서 이 원의 식에 대입하는 얘는 이렇게 직접 대입하는 이 경우는 교점을 직접 정말 구해야 될 때, 교점을 직접 구해야 될 때, 즉 넣고 정리해서 실제로 나오는 이 해가 뭔지를 구해야 할 때는 이 식이 필요해요. 쟤네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x를 구할 때, 그때 아니면 안 씁니다. 그래서 교점을 구할 때가 아니면, 직접 교점을 구할 때가 아니면 이렇게 직접 계산해서 하는 위치관계,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이것만 판단하면 될 때는 굳이 이런 복잡한 과정으로 판단할 필요 없이 점직선 거리를 이용한 이 간단한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중요한 개념들 이런 것들 해봤고요.